6월 15일 수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봄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멀지 않아 봄이 올 겁니다. 예년에는 봄이 오면 좀 희망에도 넘치고 그래도 겨울에 움츠렸던 몸이 좀 활기차지고 그리고 새싹이 파릇파릇 돋는 것을 보면서 기쁨도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봄이 오는 것이 좀 두려운 이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저도 사실 올해는 봄이 오는 게 귀찮아집니다. 자, 이 난국을 어떻게 타개해 가야 될지 정말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뭐 벚꽃 대선은 아니겠지만은 지금 흘러가는 모양새로 봤을 때 5월달에 이 대선을 치르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고 모두가 거기에 맞추어서 대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와중에 북한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그저께 이 13일 오전에 9시쯤에 북한에 지금 김정은의 이복형, 그러니까 김정은은 이 고영이하고 김정은 사이에 났고요. 그리고 이 김정남은 성해림하고 사이에 났습니다. 원래 이 김정일이 이 총각일 때 유부녀 성해림을 마음에 들어가지고 뺏어서 이렇게 첫 부인으로 데리고 살았는데 그 첫 부인의 장남이 이 김정남입니다. 그래서 이 김정남이 사실상 이 김정일의 장자인데요. 김정남은 원래 김영숙이라는 첫 부인이 있었는데요. 근데 이 사람은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해림이 한국에는 사실상 첫 부인이었다. 그리고 고영이하고 사이에서 김정철, 김정은, 김여정 이렇게 이남 일녀를 낳았고요. 그 다음에는 김옥이라는 여자가 있었다고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자, 어쨌거나 그러면 장자로 왕조 같으면 장자 승계 법칙에 의해서 김정남이 김정일을 이어서 북한의 통치자가 되어야 될 건데 이 김정남은 일찌감치부터 밖으로 겉돌았습니다. 아마 고영이가 이 김정일의 세 번째 부인으로 들어앉은 뒤부터 해외로 떠들던 김정남은 배척을 시키고 자신의 애들 중에서 승계가 되도록 신경을 썼던 것 같은데요. 어쨌든 김정일은 그 중에서 가장 어린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린 김정은을 자기를 닮았다고 선호해서 후계자로 됐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이 사실상 후계자가 되면서 김정남은 계속 밖으로 떠돌 수밖에 없었고 이 김정남의 또 아들이 그러니까 김정일의 손자가 김한솔이라고 프랑스에서 학교 다니는 모습이 이렇게 보였는데요. 이 김정남은 상당히 서구적인 문물에 이렇게 심취해서 에릭 클립턴 이 콘서트에 여러 차례 이렇게 방문을 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에릭 클립턴의 이 광이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죠. 그러면서 북한의 개혁 개방이나 이런 부분을 좀 주장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중국이 이 김정남의 고모부 장성택과 더불어서 김정남을 이 진중적인 북한의 인맥이다라고 보고 북한의 유고 사태가 발생했을 때 김정남을 대타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래서 김정남을 중국이 상당히 보호해주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김정남은 근거지가 가끔 베이징에 나타나고 마카오에 좀 많이 있고 또 싱가포르에 많이 있고 가끔씩 말레이시아로 가고 이러면서 그 중국계 동남아 지역에 주로 머물렀고요. 그리고 가끔은 유럽의 런던이나 파리에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주 근거지는 싱가포르이 아닌가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었는데요. 13일 날 아침에 말레이시아 공항에서
저가 항공을 타겠다고 해서 자동 셀프 체크인 키오스크에서 이 티켓을 끊으려고 이렇게 하는데 뒤에서 여자 2명이 와서 이렇게 액체가 묻은 헝겊으로 눈을 비벼버렸던 것 같습니다. 그 뒤부터 이 몸 상태가 좋지 않다면서 공항에 있는 직원한테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공항 의료실로 갔는데 큰 병원으로 옮겨야 된다 해서 이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가던 중에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자, 김정남이 사망한 직후에 여자 2명은 택시를 타고 도주를 했는데 어디로 갔는지 지금 행방이 묘연하다. 말레이시아는 이 북한하고는 무비자 입국 상태인 매우 가까운 나라입니다. 그래서 말레이시아에는 북한 공작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이들이 만약에 싱가포르에서 이런 일을 저질렀다거나 중국 영역인 마카오에서 이런 일을 저질렀다 하면 이 일이 증거 없이 빠져나가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말레이시아에서 저질렀기 때문에 말레이시아는 인근 나라로 도주할 수 있는 공간이 매우 많은 이런 나라이기 때문에 사실상 범인 잡기는 틀린 것 같고요. 말레이시아 북한 대사관이 자국인이니까 김정남의 시신을 인도해달라 이렇게 바로 요구를 한 걸로 보아서는 북한이 김정남의 해부를 통해서 독극물에 의한 중독으로 사망을 했다 이렇게 알려지면 결국 북한 소용으로서 국제사회의 지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감추기 위해서 시신을 빨리 돌려달라고 이야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공무부에 이어서 이복형까지 잔인하게 살해를 했습니다. 김정은은 사실상으로 북한의 이 자신의 통치에 장애가 되는 모든 사람을 제거하고 자신의 이 대남 대미 전략에 이 장애가 되는 모든 부분도 폐기 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직 자신의 목표를 향해서만 가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보면 어느 누구도 김정은을 제어하지 못하고 있고 중국도 매우 효율적으로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김정은에 대해서 사실상 관망하면서 힘을 실어주는 단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중국이 김정은에 대해서 이렇게 불편한 시각이었다면 김정은이 이렇게 가감하게 중국이 보호하는 김정남을 제거하지 못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정남과 유사하게 이렇게 밖으로 떠돌던 김정철은 그냥 북한에 지금 은둔하고 있다는데요. 조용히요. 가끔씩 뭐 락 콘서트 공연을 보러 다녔다 그러는데 에릭 클리턴 팬이라서. 그런데 요즘은 아주 찍소리 안 하고 북한에 있는 것 같은데 머지않아 이 친구도 제거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성혜림의 언니 성혜랑의 아들 이한영이 모스크바 대학에서 유학을 하다가 82년에 탈출을 해서 한국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KBS 러시아 방송에 PD로 입사도 했어요. 그리고 북한의 그 김정일 가족 척근의 생활을 담은 대동강 로얄 패밀리라는 책도 펴내고 북한의 실상을 알리는데 앞장을 썼습니다. 얼굴도 잘생겼고 착실하게 잘 살고 있었는데요. 97년에 이 성남 분당에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괴한 2명에 의해서 총기로 살해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에 북한의 어떤 탈출하고자 하는 고위층들의 이 가족들이 한국으로는 절대 안 오고 미국으로는 다수가 조용히 망명을 해서 신분을 세탁한 채 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김정남 사태를 보면서요. 한국조차도 안전하지 못해서 한국에 왔을 때도 제거될 수 있다라는 두려움을 이한영 사건으로 북한의 이 김정일 체제에 반발하는 이 고위층이나 측근 가족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참 보통 문제가 아닌데요. 자, 최근에 북한이 미사일을 쐈습니다. 미사일을 쏜 것뿐만 아니라 이제 자신의 이복형까지도 비사를 시켰습니다.
자, 안 할 일이 없고 못 할 일이 없습니다. 근데 어린 친구가 굉장히 영악합니다. 무슨 한국의 대장간 비슷한 데서 기술자 몇 명들이 제복을 입고 미사일 앞에 달라붙어서 여기저기 점검하는데 미사일에는 옥도 드득드득 붙어 있습니다. 저런 곳에서 쏜 미사일이 IRBM 중거리 미사일이 전 세계를 위협하고 밥을 먹던 아베와 트럼프가 갑자기 기자회견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는 캐터필라가 달린, 그리고 고체 연료를 단, 그리고 자신들이 개발한 이 콜드 라운칭 시스템을 이렇게 가진, 또 더 나아가서 순식간에 언제 어디서나 5분이면 미사일에 연료를 공급할 수 있는, 그리고 깊은 산 속에서도 항상 쏠 수 있는 이런 어떤 이 미사일을 발사대를 만들고 또 미사일 연료 공급 장치를 만들고 그러면서 미사일 발사대가 이렇게 피해를 입지 않도록 만들면서 기존의 이 킬체인이라고 부르는 한국 정부가 뭡니까? 이 MD가 아닌 KAMD 한국형 미사일 방어망을 통해서 북한의 미사일을 제거하겠다. 그러면서 기존의 독자적인 미사일을 개발하고 독자적인 킬체인망을 구성하겠다는데 한국이 만드는 어떤 요격 미사일이나 이런 걸 다 이미 무력화시켜 버렸고요. 그리고 이 킬체인 개념도 무력화시켜 버렸습니다. 미국의 MD나 킬체인도 위협하고 있는데 이제 북한의 IRBM 개발 이후에 한국이 KAMD니 킬체인이 하는 이야기를 독자적으로 하겠다라는 말은 폐기 선언을 해야 될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1년에 40조가 넘는 돈을 투입하면서도 북한이 저렇게 소액으로 몇 명의 기술자들을 데리고 이렇게 급작스럽게 기술을 개발해서 이렇게 미사일을 점점 성공시켜 가고 있고 핵실험을 성공시켜 가고 있는 데 대해서 우리는 속수무책입니다. 그렇다고 미국의 트럼프와 이 부분에 대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자고 할 수 있는 국가적인 지금 시스템도 무너져 있습니다. 자, 김정은은 자신의 방향을 뚜벅뚜벅 가고 있어요. 목표대로. 걸리는 사람은 누구든 다 제거한다. 그리고 내 통치는 그야말로 나한테 복종하는 놈들만 데리고 하겠다. 그리고 미국이든 중국이든 어디든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거고 이미 우리는 미사일과 핵의 기술로 미국과 한국을 그리고 일본을 더 나아가서 그들이 가진 미사일 방어망을 다 돌파하게 그렇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장하는 대로 핵 보유를 인정하고 협상을 하든지 아니면 끝을 한번 보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누구도 꼼짝을 못하고 있는데요. 이런데 한국에 대선 놓은 사람들은 이 와중에 사드 배치를 하지 말고 더 나아가서 전시작전권을 환수받고 그리고 MD에 참여하지 않고 한일 군사정보 공유협정을 폐기하면서 한미일 군사동맹 구도를 이렇게 폐기하겠다. 이런 소리를 하면서 북한과 교류와 협력 개성공단 열어주고 북한에 한마디로 돈도 주고 더 나아가서 김정은을 만나서 협상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김정은이 왜 만나줍니까? 김정은은 이미 한국의 정권은 야쪽으로 넘어갔고 그들은 기본적으로 친북이고 친중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고 그 정권에 있는 상당한 사람들이 북한과 교류 협력, 한민족 그리고 북한의 지원, 개성공단 이런 부분들을 선호하는 사람들이다. 한국의 보수 세력은 지금 박살이 나서 부스러기가 되어버렸다. 이 속에서 우리가 칼자루를 잡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라 꼬라지 잘 돌아가는데요. 이제 어린 김정은한테 끌려다니게 생겼습니다. 이 꼴을 어떻게 보고 살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